남편의 병실에 찾아온 낯선 여자. 여보가 쓰러진 그날. 저는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나타난 그 여자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예기치 못한 쓰러짐. 일요일 아침 8시 30분.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거의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알았어. 금방 갈게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상해서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보게 된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신문은 흩어져 있고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어 봤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숨소리가 이상하게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119는 눌러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119죠? 급히 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부인, 일단 침착하세요. 환자의 나이와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4세고요.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네, 구급차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전화 너머 응급구조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지시대로 남편의 셔츠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곧 병원 갈 거니까 조금만 버텨요. 괜찮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최근에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정도일 줄은 몰랐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재빠르게 남편을 들것에 옮기고 각종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찍고 정맥 주사를 놓고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급히 달려간 응급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이야. 응급구조사가 계속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면서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보고하더라고요. 54세 남성 환자 흉통 후 의식 저하, 혈압 9060, 맥박 불규칙. 전문 용어들이 저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그저 남편이 괜찮기만 바랄 뿐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남편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의사가 즉시 검진을 시작했어요. 부인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5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급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심근경색인가? 뇌졸중인가? 설마 더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와서 입원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증, 신분증, 응급연락처. 정신없이 가방을 뒤지다가 남편의 지갑도 함께 가져왔다는 걸 발견했어요. 지갑을 열어서 보험증을 찾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명함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김수연 플라워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쁜 글씨체에 꽃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김수연? 이 사람이 누구지? 남편이 언제 꽃집에 갔었나? 순간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서류부터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죠.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였는데 표정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부인, 검사 결과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닙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으로 보이는데 심장에 무리가 많이 온 상태예요. 그럼 위험한 건 아닌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며칠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해요. 추가 검사도 해봐야 하고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그래도 입원은 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요. 남편은 일단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한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했어요. 면회 시간도 제한되고 보호자도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아내. 이틀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창가 자리였는데 오후 햇살이 잘 들어와서 다행이었어요. 남편의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시켰지?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괜찮다니까 다행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가장 노릇을 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는 옷 갈아입으러만 잠깐 들렀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 병실에서 보냈어요. 간병용품 챙기고 식사 챙겨주고 약 시간 맞춰서 체크하고. 여보는 집에 가서 쉬어. 나 혼자서도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아픈 사람 두고 어디 가요? 제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사실 남편이 혼자 있는 게 불안했어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병실 옆 의자에서 잠을 자고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병실 동료 환자들과도 친해졌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는 당뇨로 입원하셨는데 부인이 정말 남편분을 잘 돌보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죠. 입원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왜요? 누구 연락할 일 있어요? 회사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몸이 완전히 안 나았는데 무슨 회사 생각을 해요. 회사는 제가 이미 연락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이 뭔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회사 일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급한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난 후에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몰래 확인해 봤는데 오빠 괜찮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요. 발신자는 수연이었습니다. 아, 그 명함에 있던 김수연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라고 부르네? 이상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관계라면 사장님이나 성함을 부르는 게 맞잖아요.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의 폰 비밀번호는 몰랐어요. 그리고 몰래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회사 관련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여인의 등장. 이번 4일째 되는 오후 저는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밀린 빨래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여보, 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2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남편을 혼자 두고 가는 게 좀 불안했지만 옆 침대 할아버지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자주 들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급히 일을 처리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도시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도 좀 사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낯선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왔어? 남편이 저를 보고는 급히 손을 뺐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일어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신 분인지 제가 묻자 남편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관련해서 아는 분이야. 문병 오신 거야.
그래요? 바쁘실 텐데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동료나 거래처 직원이라면 왜 남편의 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좀 더 쉬세요. 여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무엇인가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카드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주워서 드리려고 보니 그 명함이었어요. 김수연 플라워 디자이너. 남편 지갑에 있던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받아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불편한 공기의 시작. 여자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고 저는 가져온 미역국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방금 본 장면을 되짚어 봤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불가능한 친밀함이었죠. 게다가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고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여보, 그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뭐? 아까 다녀간 분 말이에요. 꽃가게 하시는 분인가 보던데. 아, 그냥. 회사에서 행사할 때 꽃 주문하는 곳이야. 사장님이 문병 와주신 거지 뭐. 남편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대충 얼버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보가 입원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회사에도 연락 안 했는데. 그게 아마 다른 사람한테 들었나 보지. 점점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솔직한 편이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난 후에 다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수연이라고 표시되더라고요. 남편을 깨울 수는 없고 계속 울리니까 옆 환자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혹시 김진수 씨 맞나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분명 오늘 병실에 왔던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부인입니다. 지금 환자가 잠들어서 제가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비즈니스 관계라면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 문병 갔던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을 텐데 그냥 남편 이름만 확인하고 끊어버리다니. 잠이 안 왔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인데 이런 의심을 하다니. 아마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과 다음 날 오전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의사 상담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더 지켜본 후에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왔던 그 여자였어요. 김수연이라고 했던. 오늘도 문병을 오는 건가요? 뭔가 이상해서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없는 사이를 노린 건가요? 복도 끝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마치 연인처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많이 아팠죠? 연락도 못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수연아.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오빠, 이제 건강 관리 좀 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빠까지 이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오빠? 수연아? 이게 뭐예요? 회사 관련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떨어져 앉았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 여자도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과 여자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남편이 급히 막았어요. 수연아, 잠깐만. 아니에요, 오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부인께서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설마 숨겨진 관계의 고백.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3년 전부터 남편분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별한 관계. 3년?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뭔 소리예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여자 김수연이 똑똑히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제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을 향해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모든 걸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꽃 주문하러 갔었어요. 회사 행사 때문에. 김수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끌렸고, 저도 그때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 이 여자에게 아이까지 있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 정도였어요. 서로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3년 동안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옆 침대 환자들도 다 깨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희도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감정? 남의 남편한테 감정을 갖는다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오빠는 부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망설였어요. 망설였다? 뭘 망설였다는 거죠?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요? 수연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25년 결혼 생활, 함께 키운 아이들, 함께 만든 추억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당황스러운 반응.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3년이나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까지 숨을 죽이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을 여기서 다 떠들어야 하나 싶어서 더 화가 났어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김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남편을 뺏어간 여자인데도 말이죠. 이기적이었다는 걸 안다면서 왜 계속한 거예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 한다고요? 우리 집에서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물었지만 사실 대답이 무서웠어요. 혹시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수연이를 만나면서 뭔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말이 저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를 25년 동안 속인 거예요?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나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 무슨 고민요? 김수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부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저한테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오빠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둘 다 서로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함께 산 아내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였나요? 남편의 의식 없는 침묵.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가슴이 답답해.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의사도 왔습니다. 환자분,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김수연이 일어났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할 말 다 안 했어요. 부인, 환자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사가 남편에게 진정제를 놨어요. 남편이 점점 잠들어갔습니다. 3년이라고 했죠? 네. 그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정확히. 김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2021년 10월이요. 오빠 회사 창립 기념일 꽃꽂이 주문받으러 갔다가 2021년 10월. 그때가 저희 둘째가 대학에 입학한 해였어요. 집이 조용해지면서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때였죠. 저는 오히려 남편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되었고 어디서 주로 만났어요? 카페나 아니면 제 가게에서. 혹시 우리 집 근처에서도 만났어요? 김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종종. 충격이었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우리 동네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혹시 이웃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창피했어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아버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그제야 상황이 좀 이해됐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 그 와중에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0. 병실을 가득 채운 긴장. 남편이 진정제 때문에 잠든 사이 저와 김수연은 병실 복도에 나와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어떤 관계예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김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 만나요. 주로 제 가게에서.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밤에도 만나요? 가끔. 오빠가 야근한다고 할 때. 아, 그래서 남편이 최근에 야근이 늘었구나. 저는 남편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제 아이도 오빠를 좋아해요. 아빠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더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의 아이까지 남편을 아빠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남편은 그 집에서 아버지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오빠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이 뭐예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말 뻔뻔했어요. 남의 남편을 3년이나 빼앗아 놓고는 자기는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다니.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부인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3년 동안요? 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한심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고민했다고 하다니. 그때 병실에서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나아 보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연이 아직 있네. 네, 오빠.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보, 3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 아니에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김수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고.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를 사랑해. 그건 사실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25년 동안 함께 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도 소중해. 우리 가족도 소중하고. 그럼서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수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이제 결정하세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수연아. 오빠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부인과 정리하세요. 아니면 저를 포기하든지. 드디어 최후 통첩이 나왔네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택해요. 저 아니면 그 여자. 남편이 고개를 감쌌어요. 어떻게 선택해?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럼 25년이 뭐예요? 3년 만에 다 무너질 정도로 가벼운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김수연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임신? 54세 남편이 37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요? 2개월 됐어요. 확인했어요. 김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수연아, 그걸 왜 지금?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함께 키운 아이들.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김수연이 가방을 들었어요. 오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혼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 여자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25년이었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 여자가 임신한 이상 우리 부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남편의 병실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54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말이에요.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